저희가 3주 동안 방송 안 한 사이에 친일파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떤 친일 행각을 오늘 다뤄야 되나 한 번 다뤘다가는 한 10회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다른 방송에서 잘 안 다루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빠밤.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요. 낙성대 연구소에서 일했던 정한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내서 지금 논란이 됐죠. 어우 정말 관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치더라고요. 어떻게 네. 네. 아니 저 모자도 그렇고 저 수염도 그렇고 저 밑에 테러리스트라고 써 있는 것도 그래요. 아 이거 편집하신 분이 의미가 있네요. 어쨌든 저희가 관상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이 정한기라는 사람이 상당히 심각한 사상 세상을 갖고 있거든요. 세계관이 완전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들을 좀 얘기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낙성대 연구소가 사실상 매국노들을 양성하는 토착 외구의 본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계속 반국가 세력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반국가 세력들이 이 연구소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당한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이 한국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원도 했었고 교토대학에서 일본 경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 학술진흥재단 특별연구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고대에서 이제 교수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도 뭐 일제강점기 산업문제, 강제징용 이런 걸로 했는데 이 사람 주장이 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 위안부는 자원봉사활동이었다. 이게 고려대 강의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강단에 서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자원봉사라뇨. 뭐 정신이 진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어떤 여성이 성접대, 이 매매를 자원봉사로 합니까? 이 사고 자체가 일제시대 그 친일파 사고를 뛰어넘어서 인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엉망인 사람이에요. 하고 싶지 않고 일을 그만두고 싶었다면 한국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고 이 성노예 활동을 자처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총칼로 위협하고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네. 일본군 위안부 그 피해자들이 전쟁이 끝나니까 살아있는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해서 무참히 다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날조와 왜곡을 하고 있으니 네. 얼마나 후한무치한 자입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모두 친일파였다. 아 이것도 거짓말이죠. 아니, 지가 그럼 다 그런 줄 알아요. 그 시대엔 모두가 친일파였다니. 아, 민족문제연구소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정확한 증거로 다 남아있습니다. 일제에 부역하고 일본을 위해서 했던 이 매국행위를 노골적으로 한 친일파는 전체 조선인 중에서도 아주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누가 다 친일파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발적 지원에 의해 그 자발적 지원에 의해서 여기에 군대에 지원한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야. 조선인의 지원 병역은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병역 부담으로 징병제의 의무 병역과 명확히 구별이 되었다. 징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입신 출세의 특혜를 바라면서 군대에 지원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제도를 일본이 거액의 재정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특별히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충성심을 자발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완성된 식민지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돈을 많이 들여서 조선인을 위해서 특별히 시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총알바지로 끌고 다니면서 일본인 대신에 일본 군 대신에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게 징병제도 아닙니까? 네. 근데 무슨 특별한 제도예요? 특별히 죽을 권리를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신 출세를 바라고 스스로 자원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인간간의 문제죠. 민중들이 돈을 위해서라면은 그런 목숨을 바쳐서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도 할 수 있다. 그 본인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삶의 가치관을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자, 이 사진을 보시죠. 그거에 대한 그 사례로 이 사람의 근거야. 이 사람이 가져온 근거야.
뭐라고 하느냐면 실제로 경성 제국 대학생으로서 학도 지원을 했다가 적성 검사를 거부한 서명원 씨라는 분이에요. 1차 시체 검사를 한 뒤 2차에 빠졌기 때문에 마감일을 넘길 수 있었다. 마감일을 넘기고 징용을 가면 그만이었다라고 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든 공장에 가든 강요받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적성 검사를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례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마감일을 넘기면 징용에 끌려간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례로 가져오는 거예요. 강요를 받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다 군대에 신청을 했었다. 어떤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다. 적성 검사를 받고 안 받고 그것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군대를 가냐 안 가냐는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저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선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 저런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의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일제의 전장에 세우려고 했다는 오히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군에 들어간 한국인들이 군대 안에서 평등을 맛보고 근대적 인간이 될 기회를 얻었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시켜줬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성을 근대화 시켜주는데 일본의 징병제도가 일본군이랑 막 평등하게 지내고 막 네, 야야야 막 하고 막 그 군사 지식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다.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펼칠까 생각을 해보면 일본 그 군대에 부역했던 친일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백선엽 같은 간도특설대로 일하면서 독립군 토벌하던 그런 자들이 지금 육군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빌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군사 지식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군을 이렇게 근대화시키고 좋게 만들었다. 이런 데까지 이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의심도 듭니다. 아니 근데 정한기 이분은 뭐 군대를 아예 안 간 사람인가요? 아니 군대에서 평등을 배웠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일본군이 아니어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군대 문화는 일본군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군대 문화가 완전히 왜곡이 됐어요. 우리나라 군대 의병 문화를 보십시오. 예전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서로 반말 자체를 안 해요. 군대 자체도 진정한 진짜 평등한 동지 전후의 관계로 진행이 되고 지휘관의 명령 체계는 있죠. 명령 체계는 있지만 인간을 모욕하거나 학대하거나 폭력으로 충성을 만드는 이 문화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일제 시대부터예요. 왜냐? 침략 전쟁에 끌려가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려서 군대에 복무하게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 폭력적인 군대 문화가 일제 군대 문화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같은 민족을 억압했던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 누가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자들이 한국 군의 핵심 인물로 있으면서 군 문화를 그렇게 망가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한기가 언급한 그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카키 마사오 같은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외에 조선 민중이 누가 자발적으로 그런 징병을 선택합니까? 네. 요거 주장 한번 보시죠. 육군 특별 지원병은 이게 이제 조선인 그 자발적으로 신청했다는 그 지원병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군 병사와 함께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열대밀림, 해발 고산지대, 광활한 습지대를 누비며 분투했습니다. 이들은 보급마저 끊겨버린 극한의 전장 환경과 생물학적 한계를 돌파하는 생존투쟁의 와중에서 전문적인 군사 지식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아서 강한 남성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분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투한 게 아니라요. 침략 전쟁을 한 겁니다.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벌인 거고 거기에 우리 조선 청년들을 총알바지로 쓴 거라니까요. 네. 근데 무슨 대단한 서바이벌 전쟁에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전쟁 경험을 쌓고 분투해서 뭔가 명예를 쟁취하고 더 완벽하고 근대화된 인간이 되고 이런 환상을 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일제의 침략 전쟁 그 자체를 미화하는 또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한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주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악랄한 인간형인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국민들한테 저걸 책을 써가지고 책을 발간하고 그리고 강연을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광복절에 딱 맞춰서 네.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발간했다는 것도 매우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행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